회로이론 및 제어공학 시작하겠습니다. 61번입니다. 위상정수가 8분의 8. 우리가 위상정수를 뭐래요? 라디안/퍼 메타입니다. 베타라고 하죠. 베타. 선로 1MHz 주파수 F입니다. 대한 전파속도는 몇 미터 퍼 세컨드인가? 우리가 전파속도고요. 지금 베타와 F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돼요? 베타분의 F가 아니고 베타분의 오메가가 됩니다. 베타분의 오메가. 그래서 베타분의 오메가는 2파이 F. 베타 얼마? 8분의 8 분의 2파이 곱하기 1MHz는 10의 6승. 그러면 약분되고요. 얼마? 약분되고 2파이 16. 16 곱하기 10의 6승 하니까 1.6 곱하기 10의 7승입니다. 답은 1번인데 우리가 전파속도는 베타분의 오메가. 그 다음 또 하나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것이 파당. 람다는 뭐다? F분의 V. 파당은 F분의 V. 그리고 만약에 이것도 잘 나오죠. 무손실이다. 무손실선로다. 그러면 보세요. V는 베타분의 오메가인데 오메가가 얼마예요? 오메가가 베타가 얼마? 베타가 오메가 루트 LC분의 1이죠. 그래서 오메가 하니까 루트 LC분의 1. 무손실일 때 전파속도 이런 것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62번입니다. 62번. 4단자 정수 A, B, C, D로 출력측을 개방시켰을 때 출력측을 개방시켰습니다. 출력측 개방이면은 2차 측의 전류가 0이죠. 개방이니까 0입니다. I2가 0입니다. 이때 입력측에서 본 구동적 임피던스 Z11, 즉 I1분의 V1이고 I2가 0일 때를 표시한 것 중 옳은 것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Z11을 구하려면 Z11은 V1, I1을 구해야 됩니다. 그럼 V1은 뭐예요? V1은 AV2 플러스 BI2죠. 여기서 I2가 0이면 I2가 0이 얼마야? 이렇게 되죠. 그럼 V1은 뭐가 된다? AV2가 됩니다. AV2. 그 다음에 I1 구해요. I1은 뭐예요? CV2 플러스 DI2죠. 여기서 I2가 0이면 없어지니까 얼마? CV2가 되는데 CV2. 따라서 Z11은 얼마? I1 CV2분의 V1 AV2 하니까 C분의 A. C분의 A가 됩니다. 답은 62번의 답은 1번. C분의 A. 네. 요렇게 그냥 주어진 조건을 그냥 하나씩 넣어서 꼼꼼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은 답이 나올 거예요. 이런 문제는 지금까지 공부할 때 풀지 않았다 하더라도 시험장에서 집중만 하면은 풀리고요. 이런 문제 풀리잖아. 그럼 그 시험 전체가 좀 기분이 좋습니다. 처음 보는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집중해서 풀었다. 그러면 그 뒤로 쭉쭉쭉 잘 풀릴 가능성이 높은 그런 문제예요. 네, 계속해서 63번입니다. AB 두 개의 코일이 있다. AB 코일의 저항과 유도 리액턴스는 각각 3옴, 5옴, 5옴, 1옴이다. 두 코일을 직렬 접속하고 100V 갈 때 전류는입니다. 그러면 그림 그리세요. 이런 건 충분히 그림 그릴 수 있죠. 이렇게 A가 저항, 리액턴스, B도 저항과 리액턴스 이렇게 있고 여기에 100V를 가했습니다. 이때 얼마? 3551이요. 3551입니다. 그러면 임피던스 어떻게 돼요? 직렬이니까 저항은 총 8. 리액턴스는 옴과 1옴이니까 6이죠. J6인데 L이니까요. 플러스 J6입니다. 플러스 J6. 그럼 I는 어떻게 돼요? I. 당연히 옴의 법칙에 의해서 임피던스 분의 전압. 얼마? 8 플러스 J6분의 100.
나머지는 계산기에 맡기시면 되죠. 그러면 얼마? 계산기에 넣고 두드려 보면 8-j6A가 됩니다. 그런데 무조건 우리는 까라면 까야 돼요. 보기의 형태에 맞춰야 됩니다. 보기의 형태. 얘가 지금 복소수 형태로 되어 있는데 보기가 모두 극형식으로 되어 있죠. 따라서 얼마 크기 극형식으로 바꿉니다. 크기는 얼마요? 루트의 8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6의 제곱. 각도는 아크 탄젠트의 얼마? 8분의 마이너스 6. 8분의 마이너스 6. 하니까 10의 각도는 마이너스 37도가 됩니다. 10의 마이너스 37도. 따라서 63번에는 2번. 네. 이런 문제 안 풀린다고 보고 있으면 안 돼요. 그림이라도 그려보세요. 회로 이론에서 제가 유독 그림 그려달라 말 많이 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잘 안 풀립니다. 64번 R의 직렬회로에서 R은 25옴, L은 40mm 헬리다. 이 회로의 시정수. 아유, 그래도 반갑죠. R의 직렬에서 시정수 타우가 R의 직렬에서는 R분의 L, RC에서는 RC. 이렇게 대입해 주시면 되죠. R의 직렬이니까 20분의 40mm. 4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하니까 얼마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입니다.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세커. 답은 2번이 된다. 64번에 2번. 65번. 상하의 순서가 ABC는 불평 삼성전류가 IN은 15% J, IB는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J14, IC는 마이너스 3% J11일 때 영상분 전류입니다. 뭐 정상분과 역상분은 고민 좀 하셔야 되겠지만 영상분은 뭐다? 3분의 1의 IA 플러스 IB 플러스 IC. 얘는 계산기로 하면 더 힘들어요. 그냥 다 써요. 3분의 1에 I 얼마? 15 플러스 J2. IB 얼마?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J14. IC는 마이너스 3 플러스 J10. 손으로 하기 낫죠. 얼마? 하니까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그리고 얘는 플러스 이 마이너스 J14 플러스 10 하니까 마이너스 J2. 그럼 어떻게 해요? 3분의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분의 8 하면 마이너스 2.67. 마이너스 3분의 2 하면 마이너스 0.67. 해서 계산기로 하다가 실수가 뭐 발생할 가능성이 더 많은 그런 문제니까요. 천천히 꼼꼼하게만 해주시면은 천천히 차분하게만 해주시면 충분히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분 전류고요. 그 다음에 해설에 있으니까 정상분 전류와 역상분 전류 공식도 함께 꼭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66번 한상 임피던스가 6번의 J8인 델타보아의 대칭성간전 200보드 갈 때 삼상 전력은입니다. 이런 문제도 그림 그려주시면 좋죠. 한상 임피던스 6번의 J8인 델타보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6이고 J8입니다. 그리고 선간제다. 여기에 200V를 가했습니다. 그러면 삼상전력이요. 삼상전력. 삼상전력 P3는 어떻게 돼요? I 제곱에 지금 유효전력이에요. 유효전력. I 제곱 R이 3배가 있습니다. 3배의 I 제곱 R. 맞죠? 그럼 이때 3배 I 제곱 R이면 이때 전류 I는 IP가 되죠. 상의 전류입니다. 여기에 IP가 흐르면 IP의 제곱 곱하기 R. 이것이 3개가 있다. 3배의 IP 제곱 R. IP는 어떻게 해요? IP는 뭐다? Z 상의 임피던스 분의 상의 전압이죠. 상의 임피던스 얼마? 6분의 J8이죠. 6, 8이니까 12죠.
VP는 얼마요? 델타 결선에서 VL은 VP죠. IL은 루트 3배 IP. 그러면 어떻게? VP는 주어진 선관전압 200이 그대로 됩니다. 200 하면 20. 대입하면 되죠. 3 곱하기 IP 얼마? 20의 제곱 곱하기 R 얼마? 6입니다. 얼마냐? 3 곱하기 20의 제곱 곱하기 6 하면 7200. 7200W가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림만 조금 그려놓고 기본 공식밖에 안 들어간 거예요. 67번 RC 병렬혈에서 전원전 ET가 3배 20% 마이너스 5T일 경우 이 혈의 임피던스입니다. 임피던스인데 지금 병렬이죠. 병렬입니다. 그러면 임피던스를 물었는데 임피던스는 어드미턴스분의 1이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어드미턴스를 구해서 분의 1하면 임피던스가 나오는 거죠. 맞죠? 그럼 어떻게 해요? 얘는 어떻게? R이죠. R. 저항 R이고 얘는 얼마예요? 임피던스는 J-오메가 C분의 1이죠. 그러면 어드미턴스는 어떻게 된다? 어드미턴스는 R의 컨덕턴스 얼마? R분의 1. 그 다음에 J-오메가 C입니다. J-오메가 C 분의 1에 얘의 역수니까 얼마? 플러스 J-오메가 C. J-오메가 C. 근데 여기서 J-오메가를 구해야 되는데요. 잘 보세요. 이 T는 3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5T요. 3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5T. 원래 이 자리는 뭐가 돼요? 익스포넨셜 J-오메가 T가 들어가야 되는데 J-오메가 자리에 마이너스 5가 있죠. 원래 이 자리 기본적으로 이 자리는 J-오메가 T가 들어가요. 그 자리에 마이너스 5가 있다는 것은 J-오메가가 마이너스 5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R분의 1 얼마? J-오메가가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5C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5C. 따라서 어드미턴스는 R분의 1 마이너스 5C가 돼요. 얘를 통분해 볼게요. 통분. R분의 1 얼마? 마이너스 5RC가 되죠. 5RC. 따라서 임피던스 어떻게? 임피던스는 어드미턴스는 1이니까 뒤집으면 되죠. 1 마이너스 5RC분의 R. 1 마이너스 5RC분의 R 하니까 답이 2번이 됩니다. 2번. 네. 문제가 이해가 되시면 풀리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이해가 되셨다면은 한 번 더 풀어보시고 또 한 번 더 풀어보시면은 이해가 되고 이제 자기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나는 왜 못 풀었지? 공부를 했는데 왜 못 풀지? 안 풀리지? 이거 당연한 거고요. 누구나 겪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풀어서 본인께 되면은 그거는 뭐 앞으로 시험에서 맞출 수 있는 거니까요.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이렇게 푼다 방법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68번입니다. 선간전압의 VAB 삼상평형 전원의 대칭부와 R옴이 그림과 같이 접속되어 있을 때 AB 두 상간에 접속된 전력의 지시값이 W라면 시상 전력 크기는입니다. 일단 여기에 삼상평형 전원의 대칭부와 RR이고 삼상평형 전원입니다. 그럼 여기 오는 전류, 여기 오는 전류, 여기 오는 전류 IA, IB, IC IA, IB, IC도 다 같을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일단 지금 여기에서 W 측정했습니다. 뭐요? 이전력계법이죠. 여기에서 전력 하나, 여기에서 전력 하나. 여기에서 W, 여기에서 W를 측정합니다. 삼상평형이니까 전체 전력, 유효 전력 EW. 삼상전력은 삼상평형 전원 부하기 때문에 여기에 W 측정됐다. 그럼 여기서 W 하나 더 측정합니다. W 이것이 뭐다? 이전력계법이죠.
이렇게 하고 전압 전류를 측정해요. 우리가 삼상 전력 뭐예요? P. 여기서 P 삼상 전력이고요. 또 P는 뭐다? 루트 3배 VLIL이죠. 맞죠? 그럼 이게 같다는 겁니다. 같아. 따라서 EW는 루트 3배 VLIL. 이 IL이 뭐요? IL이 선에 흐르는 IC가 되죠. 시상 전류입니다. 따라서 IL은 루트 3 VL분의 EW입니다. VL이 뭐요? 루트 3배 VAB분의 EW. 그래서 VAB분의 EW에서 68번에는 답이 3번이 됩니다. 이전력계법의 개념, 삼상전력에서 선간전압 선전류로 구할 때 공식을 합쳐서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풀이에서는 설명 안 드렸지만은 부하가 지금 저항밖에 없습니다. 저항밖에 없기 때문에 역률이 1이다. 그래서 여기 역률의 1을 원래는 저항이 아니라면 역률을 꼭 대비해야 되는데요. 역률이 1이기 때문에 역률은 무시되고, 따라서 루트 3 VAB분의 EW가 됩니다. 69번 그림과 같은 회로의 AB 단자 간의 전압은입니다. 지금 전원이 두 개가 있으니까 뭐다? 중첩의 원리인데요. 첫 번째 2V가 인가되었을 때 전압 구해봅니다. 2V 인가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3A 전류는 끊어야 되죠. 끊어야 됩니다. 그때 V는 얼마요? 얼마? 0이죠. 왜? 2V가 인가됐지만 3A 전류는 개방하니까 전류가 흐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전압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V로 했을 때 0V가 돼요. 전류원 개방했을 때 전압원으로 공급하면. 두 번째, 3A로 공급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얘는 단락시키죠. 단락시키고 3A 어떻게 해요? 3A 어떻게 그럽니까? 지금 여기 개방되어 있죠. 개방되어 있으니까 3A가 이렇게 분배되겠지만 여기는 0A가 흐릅니다. 0A. 3A가 모두 이렇게 흐르죠. 개방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3A 사범하면 이때 여기 걸린 전압 얼마? 9V가 된다. 9V가 된다. 따라서 3옴에 걸린 전압은 9V. 2V를 인가했을 때 전압은 0이고 3A를 흘렸을 때 전압은 9V니까 합하면 얼마가 된다? 9V가 됩니다. 9V. 답은 4번. 이런 거 정말 간단하고 잘 알고 계시는데 시험장에서 실수해서 2V 인가했을 때 2V 인가했을 때 얘는 끊어야 되는데 얘를 붙이고 계산합니다. 끊어야 돼요. 그래서 전류가 흐를 수 없다. 이런 것들. 당연히 다른, 아이고, 누가 그런 거 시험장에서 실수합니까? 라고 하는데 그게 본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어떻게 하면? 연습이 부족하면은 본인이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있다. 명심해 주시고요. 70번 대사결석된 부하를 Y결석된 부하면 소비전력 어떻게 되는가? 상관점 일정합니다. 이건 또 뭐, ZY는 3분의 1의 Z 델타. IY는 3분의 1의 I 델타. PY는 3분의 1의 P 델타. 모두 3분의 1배니까요. 헷갈리는 거 없으실 겁니다. 소비 전력. 전력도 몇 배? 3분의 1배. 임피던스, 전류, 전력 모두 3분의 1배가 됩니다. 답은 4번. 71번입니다. 여기서부터 제어공학이고요. 논리식 L의 X바 Y바 플러스 X바 Y 플러스 XY입니다. 한번 풀어볼게요. X바 Y바 O와 X바 Y O와 XY인데 얘 간략화시키기 위해서는 홀수로 하는 게 아니고요. 짝수 개로 만듭니다. 3개잖아요. 한 개 더 만들어요. 어떻게?
연습 많이 하시면 바로 보이시겠지만요. 이렇게 보세요. A, O와 A는 A입니다. B, O와 B바, O와 B바는 뭐예요? B바요. 근데 똑같은 거 하나 더 해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X바 Y 있죠. X바 Y를 한 개 더 만들어요. 그래서 X바 Y바 O와 X바 Y. X바 Y를 한 개 더 해도 똑같은 한 개 더 해도 똑같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여기에 XY를 합니다. 그러면 얘 두 개를 묶고요. 얘 두 개를 묶습니다. 어떻게? 요 두 개 공통이 뭐예요? X바죠. X바에 Y바 O와 Y. Y가 공통이죠. Y에 X바 O와 X. 0 플러스 1은 1. 1 플러스 0은 뭐요? 1 플러스 0은 1이죠. 그럼 여기 Y바가 0이면 Y는 1이고 Y 1이면 0입니다. 맞죠? 그러면 얘는 무조건 1. 얘도 마찬가지로 X바 O와 Y, X는 1입니다. 그러면 X바 and 1은 X바 Y가 돼요. X바 O와 Y가 됩니다. 연습을 좀 하셔야 되겠지만 이것도 유형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몇 개 풀어보시면 되고요. 실기에서는 또 무조건 필수니까 실기를 조금 준비해 본다는 의미에서도 한번 공부를 해 보시면 좋습니다. 72번입니다. GH의 J오메가는 1 플러스 2제 오메가 1 플러스 제 오메가분의 K의 이등열과 20dB일 때 K 값을 냅니다. 이렇게 20dB의 단위가 나오면은 우리가 20로그를 붙입니다. 그래서 이득은 20dB인데 뭐 GH에 의해서 GH분의 1 이것이 20입니다. 근데 지금 오메가가 0일 때 GH가 얼마예요? 오메가가 0일 때 한번 대입해 볼게요. 2제 오메가 0이면 이제 없어지죠. 제 오메가가 0이면 없어지죠. 그럼 얼마? 그때 GH는 K가 된다는 거예요. GH는 오메가 0인데 GH는 K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20로그 K분의 1이 20이다. 그럼 보세요. 20 곱하기 로그 K분의 1이 얼마가 돼야 돼요? 1이 돼야 되겠죠. 로그 K분의 1이 돼야 됩니다. 1. 요거 10 얼마예요? 10이죠. 로그 10. 그럼 K분의 1이 얼마가 돼요? K분의 1이 로그 10의 10의 1이니까 로그 10의 10이 1이니까 K분의 1이 10. 맞죠? K분의 1이 10이면 로그 10의 10은 1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K는 0.1 혹은 K 0.1은 얼마? 10분의 1이죠. 10분의 1. 따라서 K는 10분의 1이 됩니다. 답은 2번. 10분의 1. 73번입니다. ET의 Z 변환을 EZ라고 했을 때 최종값입니다. 최종값인데 이건 뭐 어떻게 외워주셔야 되겠죠. 원래 최종값은 리미트 Z가 1로 갈 때 우리가 이산 수학에서는 이산 시스템에서는 0에서 1이죠. 1 내부 안정, 1 외부 불안정했다. Z를 1로 보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뭐 Z하고 곱하고 이렇게 하지 아니고 라플라스하고 다르죠. 1 마이너스 Z분의 1입니다. 1 마이너스 Z분의 1. 그래서 얘를 Z분의 얼마요? Z에 마이너스로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2Z인데 답이 3번입니다. 3번. 그래서 1 마이너스 Z분의 1 이렇게 표현해 주셔도 되고 혹은 1 마이너스 Z 마이너스 1승으로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초기값은 Z를 무한대로 보낼 때 Z를 무한대로 보낼 때 EZ가 됩니다. 2번 같은 경우가 초기값 정리가 된다. 그래서 라플라스에서 최종값 초기값하고는 좀 다른데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74번입니다. GS, HS, S제곱, ES 플러스 ES 플러스 3분의 KS 플러스 1에서 점근선의 교차점. 그래서 가장 쉬운 것이 점근선의 교차점이죠. 점근선의 교차점. P-Z 때문에 시그마 P 마이너스 시그마 Z. 여기서 분모는 개수고요. 분자는 뭐 극점 모두 0점 모두를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랬던 저랬던 극점 구합니다. 극점은 분모가 0이 되는 거. 분모가 0이 되려면은 S제곱은 뭐예요? 0,0이죠. S제곱은 0,0입니다. S 플러스 2가 0이 되려면 마이너스 2. S 플러스 3 0이 되려면 마이너스 3. 0점 어떻게 해요? 0점은 하나밖에 없죠. 분자가 0이 되려면 S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 따라서 극점 몇 개요? 하나, 둘, 셋, 넷, 4. 0점 1개죠. 극점 다 합니다. 극점 다 하면 얼마? 0 더하기 0 더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하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0점 얼마요? 마이너스 1이죠. 얼마? 3분의 하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분의 4. 3번입니다. 점근선과의 교차점은 그래도 나머지 점근선 문제 중에서는 쉽죠. 꼭 맞춰주셔야 될 문제입니다. 75번. 적분 시간이 2초, 비례 감도가 2인 비례 적분 동작입니다. 비례 적분 동작을 하는 제어 요소가 있다. 이 제어 요소의 동작 시로 X, ET를 주었을 때 조작량은 얼마인가? 난 초기 조작량 YT는 0으로 합니다. 일단 비례 적분 조작을 동작할 때 YS를 봅니다. 비례 적분이니까 비례하는 거 K. 적분은 어때요? 적분은 TIS죠. 적분은 TIS분의 1이죠. 그래서 어떻게? 비례하는 거 1 플러스 적분하는 거 TIS. 여기에 입력 신호 XS를 가합니다. 이게 비례 적분 동작할 때 조작량이요. 요것이 비례하는 거, 요것이 적분하는 거. 비례 적분에 입력을 가합니다. 그러면 K 얼마요? 비례 감도가 2랍니다. 비례 감도 2. 적분 시간이 얼마? 2초죠. ES분의 1. 여기에 XS입니다. ET. ET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ET는 라플라스 T는 얼마? T는 얼마? S제곱분의 1이죠. 거기 ET니까 S제곱분의 2예요. XS가 S제곱분의 2가 됩니다. 그럼 얼마요? 2 곱하기 S제곱분의 2 하니까 얼마? S제곱분의 4 플러스 얼마? S세제곱분의 2. S세제곱분의 2가 됩니다. 그런데 조작량이 얼마이냐? 분모 보니까 모두 시간의 함수로 되어 있죠. 그래서 얘를 역라플러스 합니다. 역라플러스에 S제곱분의 4 플러스 S세제곱분의 2 하면 S제곱분의 4는 얼마요? T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S제곱분의 1인데 S제곱분의 4는 뭐다? 4T란 거죠. 4T. 플러스 S제곱분의 2는 얼마야? T의 제곱 라플라스 하면 S제곱분의 2입니다. T의 제곱. 그래서 T의 제곱 플러스 4T. T의 제곱 플러스 4T 하면 답은 2번이 되네요. 75번에는 2번 T제곱 플러스 4T. 어차피 뭐 회로 이론 제어공학도 아무리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공식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공식이 암기된 상태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무조건 이해만 하셔도 안 되고 공식만 암기하셔도 더더욱 안 됩니다. 이해와 공식 암기를 같이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76번. 그림에 신호름 선을 미분 방정식 표시한 것으로 옳은 것은 모든 초기값은 0이다. 이런 문제는 뭐 깊이 하실 필요 없이요. 부호만 잘 보셔도 된다 그랬죠. 일단 전체 전달함수 RS분의 CS를
구해볼게요. RS, CS. 1 마이너스 분해. 일단 순방향은 어떻게 해요? 순방향은 1 곱하기 S분의 1 곱하기 S분의 1 곱하기 1이니까 S제곱분의 1이죠. 순방향은 이렇게 됩니다. 피드백 요거 하나 있죠. 마이너스에 S분의 마이너스 3 하니까 얼마? 플러스 S분의 3. 그 다음에 요것도 피드백 하나 있죠. S분의 1 곱하기 S분의 1 곱하기 2. 이 마이너스 3 아니고 S분의 1 곱하기 S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고요. S제곱분의 2가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분모 분자에 S제곱을 곱해요. 분모 분자에 S제곱을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S제곱 플러스 3S 플러스 2분의 1입니다. 맞죠? 그럼 이제 끝났다. 뭐 왜 끝났느냐? 딴 거 볼 필요 없고요. 뭐 DT 제곱분 D제곱지 미분 방정식으로 나타낼 필요 없고 어떻게? 계수 1이죠. 계수 1. 얘는 뭐다? 계수 플러스 3. 얘는 계수 플러스 2. 요것만 찾아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1 플러스 3 플러스 2 찾아볼게요. 1 플러스 3 플러스 2. 답 바로 1번에 있습니다. 1 플러스 3 플러스 2 아니고요. 1 플러스 3 플러스 2예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가 아니고 1 플러스 3 플러스 2니까 여기서 76번 답은 1번. 복잡하게 하실 필요 전혀 없고요. 여기까지 구해서 개수만 보시면 된다. 아마도 출제자 의도도 그럴 겁니다. 더 깊이 뭐 미분 방정식 자체가 우리가 실제 전기에서 풀 경우가 거의 없죠. 그것을 유도하는 것보다 이런 것, 그 관계, 부호와 개수의 크기만으로도 구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77번입니다. 특성 반정식의 근입니다. 특성 반정식의 근은 어떻게 해요? 얘가 A죠, A. A. 어떻게? Si-A가 0이 되는 거. S의 단행이 어떻게? SS의 0, 0. 마이너스 A가 뭐요? 요게 A죠. 0, 1에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3입니다.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S에서 0을 빼니까 S. 0에서 1을 빼니까 마이너스 1. 0에서 마이너스 1을 빼니까 2에 S에서 마이너스 3 하니까 S 플러스 3입니다. 그럼 Si-A를 는 0 어떻게 구합니까? Si-A는 이렇게 행렬해서 이렇게 S에 S 플러스 3 마이너스 요거 2 곱하기 마이너스 1하니까 얼마? 요거 0이요. S제곱 플러스 3S 플러스 2는 0입니다. S제곱 플러스 3S 플러스 2는 0.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요? 간단히 되죠. S 플러스 1과 S 플러스 2. 안 풀리면 계산기로 해주셔도 됩니다. S 플러스 1과 S 플러스 2는 0. 따라서 S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또 제공에서 이 정도 특성 방정식 구하는 건 너무 많이 풀어보셨을 거고 어렵지 않은 수준이에요. 답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 계산기로 하셔도 되고 근의 공식으로 푸셔도 됩니다. 네, 연습은 하셔도 되고요. 계속해서 78번입니다. 그림 같은 제어 시스템의 페로프 전달함수 TS는 RS보다 CS에 대한 감도가 영어로 센티비티. 그래서 S. 뭐다? K가 변함에 따라 전체 전달함수 T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그 감도를 의미합니다. 그럼 SK분의 T면 먼저 뭘 구해야 되느냐? T를 구해야 돼요. T를. K가 변함에 따른 전체 전달함수 T의 민감도니까요. T는 어떻게? 1-분해에서 분자는 뭐요? K 곱하기 G. S는 생략할게요. 분자는 순방향 KG. 분모는 뭐다? 마이너스의 GH. 마이너스의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GH가 됩니다. T는 이렇게 돼요. 그러면 S의 KT는 어떻게 되느냐? K의 변화에 따른 T의 민감도는 T분의 K. T분의 K. 여기에 DT분의 DK분의 여기에 K에 대해서 T를 미분을 하게 됩니다. 미분. 그럼 얼마? T분의 한번 해볼게요. T분의 K는 얼마냐? T분의 K는 T가 이거죠. 1 플러스 GH분의 KG 분의 K가 됩니다. K. 그럼 얼마요? 얼마 된다? 약분이 되고 G분의 1 플러스 GH가 됩니다. 그 다음에 DK분의 DT. DK분의 DT는 T를 K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1 플러스 GH분의 KG를 K에 대해서 미분하면 K만 없애면 되죠. 얼마? 1 플러스 GH분의 G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어때요? T분의 K는 얼마? T분의 K는 G분의 1 플러스 GH. DT분의 DK는 얼마인데요? DT분의 DK는 1 플러스 GH분의 G. 어떻게 된다? 약분, 다 약분이죠. 1입니다. 1. 그래서 78번에는 1. 네. 이렇게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79번. 그림의 블록 선도에 대한 전달함수 I분의 C입니다. 오늘 이번 회차에서 블록 선도에 대한 전달함수 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I분의 C는 뭐예요? 1 마이너스 분의 봅니다. 순방향 어떻게 됩니까? 순방향은 G1, G2, G3. G1, G2, G3. 순방향. 피드백 한번 볼게요. 먼저 피드백. G2, G3의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G2, G3.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피드백이 있죠. 이거 마이너스고 G1, G2, G4. G1, G2, G4. 마이너스 G1, G2, G4. 이렇게 됩니다. 그럼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G2, G3 플러스 G1, G2, G4 분의 G1, G2, G3 이렇게 되네요. 79번에는 답이 보면 3번이에요. 3번. 네, 3번이 답이 됩니다. 예, 한번 같은 거 찾아보세요. 예, 이렇게 답이 된다. 예, 그리고 맞죠? 3번 맞죠? 마지막 80번입니다. 80번. 영납 플러스 S제곱 플러스 A제곱분의 1은 어느 것인가? 보세요. 우리가 코사인 오메가 t를 라플라스 변환하면은 S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S가 됩니다. 그 다음에 사인 오메가 t를 라플라스 변환하면은 S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가 됩니다. S제곱 플러스 뭐 제곱분의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건 사인 아니면 코사인이죠. 네. 그럼 이렇게 볼게요. 지금 S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이 아니고 S제곱 플러스 A제곱이에요. 그러니까 뭐다? 코사인 AT나 사인 AT. 코사인 AT나 사인 AT예요. 그러면 여기 숫자 S가 없고 숫자가 있잖아요. 맞죠? 숫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코사인 AT가 되려면 S가 있어야 되고요. 사인이라면은 오메가나 혹은 뭐 숫자가 있으면 돼요. 여기에서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S가 아니고 숫자가 있기 때문에 사인 AT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바꾸느냐? 보세요. S제곱 플러스 오메제곱분의 오메가인데 S제곱 플러스 A제곱분의 1은 간단해요. S제곱 플러스 A제곱분의 얼마? A분의 A 곱하면 어떻게 돼요? A분의 A 1이죠, 맞죠? 1. S제곱 플러스 A제곱분의 A분의 1 곱하기 A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S제곱 플러스 A제곱분의 A 꼴이 되고 여기에 A분의 1만 곱해주시면 되죠. A분의 1만. 따라서 A분의 1 곱하기 sin AT. 답은 2번이죠. A분의 1 곱하기 sin AT.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0번에는 답이 2번이 되네요. 이런 것도 처음 보는 거다가 아니고 계속 보다 보면 풀다 보면은 문제 틀리다 보면은 조금씩 내공이 쌓여서 드디어 풀 수 있게 됩니다. 나는 못 푼다. 왜? 연습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공부 더 해라는 뜻이에요. 네, 이런 거 지금 보면 더 아무것도 아니죠. 조금만 더 하면 무조건 풀 수 있습니다. 네, 회로 이름 및 제공항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